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도박 묵시록 카이지 설명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일부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아예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꼭 좀 보고 오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인생 애니메이션이니까 정말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실 거라고 해도 만화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좀 감히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제가 다루는 내용이 뭐 전체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이 단행본이 39권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 파트는 한 4권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초반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만화를 보셔도 나머지를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를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토 카이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딱히 뭐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고요. 취미랄 게 그냥 근근히 소소하게 갬블링, 내기 도박 같은 거 하면서 사는 친구였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거액의 빚을 지게 되면서 그 빚을 한꺼번에 탕감할 수 있는 어떤 게임에 참가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하게 된 게임은 한정 가위바위보. 정해져 있는 카드만큼 내가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기면 상대방의 별을 따올 수 있고 내가 지면 별을 잃는 그런 구조의 게임입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카드는 모두 소진을 해야 되고 별 3개는 꼭 유지를 해야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별을 모두 잃게 될 경우에는 그 즉시 별실로 향하는데 그 별실엔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육체 노동을 막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막 부잣집 남성들한테 성노예로 팔려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소문들은 흉흉하게 나 있는 상태였어요. 어쨌든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야. 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카이지가 처음에 후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걔가 필승법이라고 하는 거를 좀 주장해. 가위바위보를 2명이서 팀을 짜서 사기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둘이 계속 비기는 패를 내서 별을 그냥 유지한 채로 이 게임을 끝내자 라고 하는 거였는데 후나이가 뒤통수를 치면서 카이지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혼자서는 이 난관을 타개할 수가 없으니까 안도 그리고 후루하타라고 하는 두 친구를 팀으로 영입을 해서 이 3명이서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이 난관을 타개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왜냐면 패가 가위밖에 없었거든요. 가위 패 4장만 가지고 3연승을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3명이서 총 별을 5개를 얻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4개를 더 따야만 3명이 모두 생존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빛은 조금씩 카이지의 일행을 향해서 비쳐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전의 이야기예요. 이제 2부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카이지 일행이 카드가 한 장도 없어요. 다 썼거든요. 다행히도 별은 5개가 있고 이제 군자금, 빚으로 빌린 돈이 있어요. 1억 4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2가지를 할 수 있는데 돈을 가지고 첫 번째는 별을 사는 겁니다. 근데 별을 사는 거는 꽤 비싸겠죠. 다음으로 차선은 카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카드를 사오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카드를 산다고 해도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사는 건데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다가 보니까 카이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혹시 지금 가위, 바위, 보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한 종류의 카드를 독점한다면 이러면은 게임이 굉장히 유리해지잖아. 그래서 독점을 해야 되겠다. 주먹 카드를 독점을 내가 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후루아타랑 안도 둘을 시켜서 주먹 카드를 최대한 돈을 주고 매입을 했어. 우여곡절 끝에 지금 30장의 주먹 카드를 모은 상태입니다. 물론 30장이 이 게임 내에 돌아가고 있는 전체의 카드는 아니에요. 지금 한 65장 정도가 이 게임장에 돌고 있는데 주먹 카드만 30장은 지금 일단 얻었어. 지금 당장은 독점이 아니지만 가만히 두고 시간이 지나면 다들 소진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 카드가 이 게임 전체의 주먹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안도랑 후루아타를 데리고 남자 화장실에 가. 그래서 그 대변기 칸 있잖아요. 거기 한 칸에 3명이 다 들어가. 그래서 들키면 안 된다 이거야. 왜냐? 한 종류의 카드를 한 명이 다 사겠다는 그 플랜이 까발려지면 그땐 그냥 사망이야. 누가 그러면은 이 주먹 카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위로 누가 승부를 보려고 하겠어?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한테도 밝혀지면 안 된다. 그래서 3명이 다 대변기 칸에 들어가서 한 명씩 뭐 주기가 되면은 나가서 전광판을 확인하고 오는 거야. 지금 몇 장 남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카이지의 예상대로 점점 수가 줄어드는 거야. 카이지가 생각을 하지. 아직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다. 이길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내가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서 순차적으로 나가서 전광판을 확인하고 오는데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카드가 줄어드는 게 약간 이상해. 어떻게 이상하냐면요. 가위가요. 엄청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가위 수가 압도적으로 적어. 주먹이 한 65장 있고 보 카드도 한 68장 이렇게 있는데 가위만 한 40장 이러는 거야. 물론 그럴 순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약간 기이하다 지금 이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카이지가 전광판을 유심하게 보는데 아뿔싸 하나를 눈치챕니다. 무얼 눈치채냐? 가위가 2장씩 없어져. 2장씩. 48, 46, 44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가위가. 이상하잖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위를 없애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위를 사가지고 가위끼리 배틀을 벌여서 카드를 없애고 있는 거야. 이거를 왜 하겠어? 누가? 왜 하겠어? 바로 카이지랑 똑같은 전략을 세운 사람이 있던 거지. 그 사람은 아마도 보카드를 매입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보카드를 매입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위 카드를 없애면 좋죠. 나는 보만 가지고 있는데, 그치? 밖에 게임장엔 가위 카드가 돌아다닌다? 이러면은 내가 질 확률이 너무 높잖아. 그래서 보카드를 충분히 매입한 상태에서 가위 카드도 매입을 해. 그래서 비겨서 없애버려. 이러면 보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해지죠. 이런 작전을
누군가가 실행하고 있다는 걸 카이지가 눈치를 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카이지가 세우고 있는 이 계획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계획이 되는 거야. 사실 휴지 조각보다 더 심각해. 왜냐? 카이지 일행은 주먹을 들고 있는데 저쪽은 볼을 들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보가 주먹을 이기잖아. 그럼 주먹만 들고 있던 카이지 일행은 그냥 그대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에 빠지는 거야.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이 생각에. 그 사실을 본 안도와 후루아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조졌다. 야, 조졌다. 야, 이거를 이렇게 되네? 이러면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 지금뿐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지금 의도적으로 가위를 없애고 있잖아. 어떤 일행들이. 그지? 그러면 가위가 남아있을 수 있는 순간은 지금뿐이야. 운에 맡기고 그냥 게임장에 달려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으로 가위가 나오길 바라면서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지금 카이지 일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카이지가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어. 안도랑 후루아타를. 야, 잠깐만. 기다려봐. 좀 더 좋은 순간이 올 거야. 기다려봐. 라고 하려고 했는데 카이지가 생각해봐도 이게 지금 베스트야. 그러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야. 안도랑 후루아타가 빨리 가서 경기해야 돼요, 카이지 형! 이러는데 말릴 수가 없어. 저 말이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안도랑 후루아타가 경기장에 가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한 번씩 합니다. 근데 둘 다 졌어. 둘 다 졌어. 운 나쁘게도 보카드를 가진 사람들이랑 만나서 둘 다 져버렸어. 그래서 애꿎은 별만 잃었습니다. 아주 지금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거지. 그래서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절망감에 빠져 있는 카이지 일행에게 어떤 남자들이 저벅저벅저벅 다가옵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카이지의 가장 큰 적, 보카드를 매입하고 있던 일행, 히타미 일행이었던 거예요. 히타미란 사람을 필두로 카이지랑 똑같이 두 명의 이제 하수인을 두고 같은 전략을 펼쳤던 거야. 그러니까 카이지한테 뭐 놀리려고 온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 세 명이 카이지한테 오게 된 거야. 야, 네가 카이지구나? 이러면서 온 거야.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대단해. 너 진짜 머리 정말 좋은 애야. 근데 한 가지 우리랑 차이점이 있다면 타이밍이 조금 느렸다 이거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 별 지금 개수 많아. 우리 그냥 갈 거거든 이제. 근데 너 진짜 호적수니까 내가 인정한다 이거야. 야, 마지막으로 내가 너랑 게임 한 판 하고 가고 싶다. 응?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내가 이 남은 별도 팔아줄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이제 이 세 명이 게임이 이제 나가기 전에 막판 하고 가자 이거인 건데 별을 팔아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별이 비싸요. 개당 한 4천만 원 해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금이 제일 쌀 때야. 왜냐? 이제 시간이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면 별이 굉장히 귀해지겠죠. 별이 목숨만큼 귀하단 말이야. 그땐 호가, 부르는 가격이 그냥 별의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이거야. 나랑 비슷한 놈이니까 불쌍해서. 그리고 원한다면 막판도 같이 한번 하고 이렇게 제안을 주는 거죠. 카이지가 이제 그 말을 듣더니 약간 솔깃하거든. 왜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아니, 너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놔요. 근데 다만
그 제안, 마지막 게임을 같이 하자는 제안, 그건 내가 들어주고 싶구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카이지가 이제 그런 말을 더 이어가는 거야. 너 나랑 비슷한 플랜을 짜서 탄복했다고 했지? 그러면은 남자 대 남자로서 우리 데스매치 한번 할래? 이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별 요거랑 너가 가지고 있는 별이랑 다 떨어질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 네가 진짜 내 플레이에 감탄한 거면은.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키타미가 그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잖아. 왜 들어줘? 난 다 이겼는데. 그래서 이제 거절하죠. 야, 정신 나갔어? 나는 한 판만 하러 온 거야. 너랑 데스매치를 왜 하냐 내가. 에, 됐어. 야, 나 간다. 이러고 가려고 하니까 카이지가 이제 붙잡아. 키타미 잠깐만. 그러면은 세 판. 딱 세 판만 하자. 이러는 거야. 근데 키타미가 얘랑 세 판을 왜 해? 안 하지. 야, 카이지 정신 나갔냐? 난 세 판 할 이유가 없어. 야 됐어. 나 갈 거야. 이러니까 카이지가 이제 거의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리는 정도로 매달려 이제.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 야, 좋아, 됐어. 그러면은 나랑 한 판만 딱 하자. 근데 별 3개 걸고 하자. 이거야. 그랬더니 이놈들이 미쳤나 싶은 거야. 키타미가 보기에. 왜냐? 카이지 일행은 지금 별이 하나씩밖에 안 남은 상태였어요. 왜냐? 5개였는데 2개를 잃었잖아 방금. 그러면은 각자 한 목숨씩밖에 없는데 3개를 다 걸고 하자는 거야. 키타미가 그걸 보고 얘네가 드디어 돌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약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이기면 그냥 한 판에서 트리플 킬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걸리는데 고민하다가 나쁘지 않은 제안이네 싶으니까 오케이 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왜 나쁘지 않은 제안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 지금 하나당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판 잘하면 1억 2천 벌어가는 거. 그리고 키타미 입장에서는 저도 크게 데미지가 안 돼. 왜냐면 난 별이 많으니까. 그래서 승부를 이제 응하게 되는 거죠. 키타미가 그래서 이제 이 안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 꺼내. 그래서 딜러가 보는 그 필드 앞에다가 카드를 딱 세트하는 거예요. 카이지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카드 한 장 뽑아가지고 딜러 앞에다가 세트를 딱 합니다. 카드를 뒤집기만 하면 되는 순간인데 키타미가 갑자기 불현듯 쎄한 느낌이 오는 거야. 뭐지? 이 느낌? 뭔지 모르겠어. 왠진 모르겠지만 뭔가 내 플랜에 올이 하나 풀려서 카이지가 그걸 잡아당기면 모든 플랜이 다 무너질 것만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는 거야. 근데 카드가 한번 세트되면 게임을 물을 수도 없고 카드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쎄한데 뭔진 몰라. 근데 어쨌든 바꿀 수가 없어. 게임은 해야 돼.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카이지가 그런 키타미를 보면서 씩 웃습니다. 눈치챘냐? 내가 이겼어. 이러는 거야. 아니, 카드를 까보지도 않았는데 카이지가 이미 이겼다고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잉. 자, 얘 키타미 일행 얘네가 카이지한테 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면서 너네가 굉장히 호적수다. 나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낸 놈들은 너네가 처음이니까 나랑 마지막 판 하자. 난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그냥 막판 하고 갈 거야. 그리고 원한다면 내가 별도 팔아줄게. 라고 했잖아. 얘네가 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앞에 있는 미사오구를 싹 빼자고요.
싹 빼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게임 한 판 하자.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다. 라고 해. 이게 약간 좀 이상한 말이잖아. 게임을 누가 지려고 하나? 이기려고 하지. 마치 그 카드를 버리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것 같은 뉘앙스가 드는 거예요. 카이지의 입장에서 다시 봤을 때. 자, 그래서 카이지가 그 의중을 파악을 했어.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카이지답지 않게 되게 횡설수설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 키타미, 나랑 데스매치 할래? 남자 대 남자로서 한번 붙어보는 거야. 그런 말을 하잖아. 키타미가 그때 어떻게 했어? 거절했지. 내가 너랑 데스매치를 왜 하냐? 이러면서 거절했단 말이야. 근데 키타미가 뭐라고 하면서 카이지한테 왔어? 나랑 유사한 호적수는 네가 처음이다. 감탄했다. 너랑 한번 싸워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왔단 말이야. 근데 카이지가 오케이, 그러면 진짜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 했는데 그땐 발을 빼는 거야. 이상하잖아.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카이지가 또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물어봤죠. 야, 그러면은 데스매치까지 하지 말고 딱 세 판 할래? 이랬단 말이야. 키타미가 뭐라고 했어? 또 거절했어. 카이지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죠. 야, 그러면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근데 별 3개 걸고 한 번만 하자. 이랬잖아. 키타미가 근데 그거는 괜찮대. 하재. 여기서 말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별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가위바위보는 수단에 불과해요. 카드는 없어도 돼요. 별이 많으면 유리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카이지가 한 제안 2가지. 첫 번째는 3판 할래? 그지? 2번째 제안은 한 판 하는 대신에 별 3개 걸고 할래? 이거였단 말이야. 키타미가 근데 3판 할래는 거절하고 한 판 하는데 별 3개 걸래? 이거는 응했단 말이야.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거야. 왜냐? 둘 다 별 3개를 놓고 하는 게임이거든. 다른 게 없어, 둘 다. 같은 제안을 다르게 말한 거예요. 카이지가 보면은. 근데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안 돼? 여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카이지가 눈치를 챈 거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 2개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별 3개를 걸고 한 판 하는 건 카드를 한 장만 쓰는 거고요. 3판을 하는 건 카드를 3장 쓰는 겁니다. 별은 똑같이 3개를 걸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때 느낌이 딱 온 거야. 카이지가. 아, 키타미 얘네들은 지금 카드를 한 장밖에 못 쓰는구나. 느낌이 빡 온 거지. 그래서 그 한 장, 뭘 쓸지 모르겠지만 그 한 장만 알아내면 이길 수 있다. 라고 카이지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키타미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카이지로 하여금 어떤 카드인지를 추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뭐냐? 일반적인 사람이 할 때, 가위바위보를 할 때 절대 안 하는 행동 2가지를 키타미가 해버렸어. 그 짧은 순간에.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팀원들이랑 상의를 안 해. 이게 뭐 별 대수야? 할 수 있겠지만 별이 하나 걸린 게임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키타미가 개인적인 뭐 사리사욕으로 하나 쓸 수 있겠지, 자기 별을. 근데 3개가 걸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 3개면 1억 2천이에요. 얘네 팀원들이 이 별 모으고 한 게 결국은 돈으로 바꿔서 나눠 갖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을까? 그치? 그러면 인간적으로 팀원들이랑 한마디는 나눴어야지. 근데 한마디도 안 나눴어, 키타미가. 야, 카이지가 이거 하자는데 야, 이거 낼까 이거 낼까 이런 걸 안 한 거야. 그냥 바로 카드를 낸 거야. 이상하죠?
다음 두 번째 이상한 점이 뭐냐? 카드 안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바로 세트를 갈긴 거예요. 키타미가. 근데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카드가 뭔지 어떻게 알아? 카드가 세 종류가 있잖아. 가위바위보. 근데 이걸 안 보고 그냥 꺼내서 바닥에 깐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안 할 행동이란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했어. 카이지가 그걸 보고 눈치를 챈 거지. 첫 번째로는 팀원들이랑 상의를 안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얘네들은 이미 무슨 카드를 낼지 다 정해놨구나. 한 장 쓰는 거는 바뀌지 않는구나. 그 카드의 종류가. 상의를 하든 말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카드를 정해놨으면. 그거를 눈치채게 된 거고, 두 번째로 카드를 보지 않고 카드 뭉텅이에서 한 장 뽑아가지고 세트를 박았다? 이거는 가능성이 딱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카드 뭉텅이가 다 한 종류의 카드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걸 뽑아도 한 종류의 카드만 나올 때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카이지가 그걸 다 캐치를 한 거지. 그래서 뭐가 나올지 뻔하다 이거야. 사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디테일을 눈치챌 수가 없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카이지는 어떻게 알았어?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키타미랑. 딱 하나의 공통점. 뭐야? 그 둘이 같은 전략을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유사했다는 거야. 카이지였어도 저런 식의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게 카이지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죠. 자,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 이론에 대해서 그냥 상대방의 움직임만 가지고 이걸 판단하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나 많이 남아있는 카드에 대한 추측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면은 가위 카드가 많을 수도 있고 주먹 카드가 많을 수도 있잖아. 그치? 쟤네가 아무리 보 카드를 모으는 일행이었다고 하지만 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지는 어떤 카드일지를 예측을 했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카이지랑 키타미가 같은 전략을 짰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상대방은 보 카드를 매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카드를 매입할 때 유의 깊게 매입할까요? 여러분들이 보 카드를 매입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카드를 유심하게 매입하겠습니까? 보 카드? 아니죠. 보 카드는 유의 깊게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보는 우리가 독점하는 게 우선인 거지 보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보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치? 근데 가위랑 주먹도 있었을 거 아니야, 얘네가. 이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은 카드를 한 장이라도 쥐고 있으면 내가 나갈 때 걸림돌이 된단 말이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 주먹이랑 가위는 수를 꼭 짝수로 맞춰서 팀원들끼리 서로 없앨 수 있게끔 수를 유의 깊게 사오던지 해야 돼요. 보는 수를 셀 필요가 없지만 가위랑 주먹은 서로 상쇄시켜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수를 꼭 짝수로 맞춰야 돼. 근데 혹자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카드를 단순히 없애는 게 목적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자, 팀원 3명이 있지? 2명끼리 서로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해도 카드 없앨 수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그죠? 다만 좀 불필요하게 별이 왔다 갔다 할 뿐이죠. 내가 이겼을 때 별 한 번 주고 명목상으로 내가 또 져주면은 또 카드 별 받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두 개는 같아. 비기든지 1승 1패를 주든지 똑같아. 근데 웬만하면 비기는 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카드를 없애는 전략은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생각을 카이지가 하고 있었어. 왜냐? 카이지의 일행도 마찬가지지만 얘네가 뭐 여기서 형동생 하는 사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만난 지 2시간밖에 안 된 애들이야. 근데 얘네를 믿어봤자 얼마나 믿겠냐, 서로가. 이득으로 뭉친 집단이니까 뒤통수 치고 나가는 거 언제든지 가능하단 말이야. 실제로 카이지가 그렇게 당했죠. 후나이한테 처음에. 그러니까 승패가 오고 가는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팀원들이라면 싫었을 거고, 그렇다면 서로 그냥 짝수로 맞춰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키타미 일행이 가지고 있는 남은 카드, 홀수가 돼버린 카드는 하나밖에 없어. 보 카드는 수를 생각 않고 모았기 때문에 한 장이 남았을 거야. 그러니까 카이지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키타미 일행은 나랑 싸워보고 싶어서 나한테 온 게 아니야. 지들끼리 플랜을 다 맞춰서 잘 해결이 됐는데, 승리를 거의 확신할 수 있는 순간까지 왔는데 하나가 남네. 보카드 한 장이 남아버렸네. 이거 어디다 쓰지? 아, 저기 카이지 아니야? 아, 참, 쟤네 우리랑 똑같은 플랜 짠 애들인데. 재밌네. 가가지고 좀 놀릴 겸 게임 한 판 이거 카드 버리는 걸로 한번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카이지한테 왔다는 거를 카이지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키타미의 카드는 볼 것도 없다. 네 카드는 보야 지금.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카드를 딱 까는데 키타미가 보를 냈어. 그리고 카이지도 그걸 예상하고 가위를 냈어. 그러면서 별 3개를 한꺼번에 따옵니다. 이제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서 카이지, 안도, 후루하타 얘네가 막 얼싸안고 거의 막 울면서 막 형님 이겼어요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카이지도 이겼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 왜냐면은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별 3개만 더 있으면 이제 살 수 있는 지금 환경에 놓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승리를 자축하고 있죠. 그리고 키타미 일행들은 약간의 분열이 일어났어. 아, 진짜 키타미 네가 이거 하자고 해가지고 괜히 별 3개 잃었잖아. 1억 4천 잃었잖아.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러면서 약간 팀 간의 불화가 있었어. 키타미는 또 그런 팀원들한테 막 화를 내고 있고, 2명의 우두머리, 2명의 그 일행들, 그리고 그들은 같은 계획을 세웠는데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이긴 거 좋다 이거야. 근데 키타미 일행들은 사실 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도 돼요. 그냥. 하지만 카이지는 입장이 다르죠. 지금 주먹 카드가 30장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별로 없어. 지금 거의 한 40분 남았거든요, 게임이. 40분 안에는 내가 가진 카드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그냥 별을 몇 개 가지고 있던 내가 그냥 탈락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카이지가 이제 기쁨도 잠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광판을 한번 싹 봤는데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 혹시 이렇게 하면?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무슨 생각이냐? 보 카드를 추가로 매입하자, 이 생각이었어요. 주먹만 매입하는 게 아니라 보도 같이 매입을 해. 그러면 필승이다. 물론 맞죠. 맞는 방법이죠. 낼 수 있는 3개 카드 중에서 2개를 독점하면은 남은 건 하나니까 무조건 승패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보카드를 전부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때 합니다. 왜냐면 키타미 일행 얘네가 보카드를 모으고 있다는 애들이잖아. 잘만 설득해서 얘네가 모은 보카드를
우리가 다 인수를 받으면 이거 될 것 같거든. 근데 문제가 있었죠. 문제. 방금 내가 얘네를 처발랐는데 얘네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서 저 카드를 팔겠어? 그지? 안 팔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도랑 후루아타를 불러요. 안도, 후루아타, 잠깐 일로 와봐 하면서 돈을 각각 1,000,000원씩 줘. 걔네한테. 자, 이 돈 들고 쟤네 키타미 제외한 키타미 일행들 있잖아. 쟤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하면서 속닥속닥속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0,000원씩 지어주면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쟤네가 내 말대로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카이지가 하는 거야. 근데 정말로 3분도 안 돼서 키타미의 그 팀원 2명이 1,000,000원을 받고 보카드를 다 넘겨요. 안도랑 후루아타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별 3개를 게임 그 운영진 측에다가 제출하고 게임장을 나가. 그럼 이제 게임 그냥 끝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가면 끝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고 했길래 카이지가. 궁금하시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안도랑 후루아타한테 1,000,000원씩 지어주면서 키타미 일행을 포섭해와라 라고 시킨 사이에 카이지는 키타미한테 갑니다. 키타미가 저기 구석에 벤치에 이제 앉아있어요.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랑 똑같은 플랜을 짠 그런 상대방한테 졌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심지어 사실은 키타미 일행이 카이지보다 먼저 플랜을 짰거든요. 카이지가 멀찍이서 오는 게 주변 시야로 보이니까 키타미가 열받잖아. 아이씨 뭐야. 가 임마. 왜 왔어? 아이씨 열받게.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이제 카이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 벤치 옆에 앉아요. 가라고? 나한테? 야, 나한테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내가 네 구세주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구세주라니 무슨 말이야. 갑자기 대뜸 키타미한테 내가 네 구세주인데 나한테 가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키타미가 어이가 없잖아. 뭐? 구세주? 네가 왜 구세주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카이지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왜 자기가 구세주인지. 자, 키타미, 네가 그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뒤에 한번 봐봐 하는 거야. 키타미가 뒤를 보니까 자기 팀원이었던 그 둘이 게임장 밖을 나가고 있네? 뭐야? 야, 쟤네 왜 나가? 뭐야?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카이지가 이제 아랑곳 않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게임에서 이겼는지 아냐? 너네랑 나랑 플랜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겼는지 알아? 하나가 달라, 하나가. 뭐가 다르냐? 팀에 대한 이 사랑,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자, 카이지랑 키타미는 같은 3명의 일행이었거든요. 둘 다. 플랜도 같죠. 심지어 키타미가 더 유리했어. 키타미는 보자기였단 말이야. 카이지는 주먹이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카이지 일행은 후루아타가 카이지한테 빚보증 세운 것 때문에 카이지가 이 배에 굴러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죠. 후루아타, 정신 차려. 지금부턴 이기는 것뿐이야. 이러면서 정신을 잘 다독여줬어. 또한 안도 그 자식이 카드 하나 훔쳐가지고 자기 살아남으려고 게임했다가 졌잖아. 카드 잃고 별 잃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팀원이 되기로 맹세를 했으면서도 그런 짓 하다가 걸렸어, 카이지한테.
정말 후드려 쳐맞아도 할 말이 없는데 카이지가 어떻게 했어? 봐줬죠. 우리는 한 팀이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팀으로서 존속할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괜찮아. 앞으로만 잘해. 라고 하면서 팀원들을 북돋아줬잖아. 근데 키타미 일행은 철저하게 돈, 이익으로만 뭉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나은 이익을 제시했을 때 너네 팀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카이지가. 실제로 그 말이 맞았죠. 1,000만 원씩 받고 리더 버렸잖아. 나간 거라고. 카드 다 팔고. 이게 너랑 나랑 다른 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카이지가 제안을 합니다. 키타미한테. 그러니까 키타미, 너가 지금 복카드 모은 거 내가 받아줄게. 대신에 나한테 2,000만 원 줘. 이런 미친 말을 하는 거야. 아니 2,000만 원 줄 테니까 복카드 주세요도 아니고 2,0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복카드를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말을 카이지가 하고 있는 거죠. 앞만 봐도 정신 나간 말인데 키타미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왜냐? 키타미 일행이 복카드를 각자 10장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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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장인 거예요. 근데 키타미 일행 둘이 복카드 팔았네? 카이지한테? 그러면 키타미만 지금 복카드 10장을 갖고 있죠. 이거는 독점 전략이 뭐 휴지 조각이 되는 정도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야. 심지어 복카드는 카이지가 더 많지 지금 실제로. 20장 갖고 있으니까. 방금 팔아치우고 떠나간 키타미 전 일행에 인수받은 복카드 20장. 이것만 봐도 키타미보다 훨씬 많아 복카드가. 그러니까 키타미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복카드를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복카드가 조금 많은 사람이야. 그냥. 근데 지금 10장이나 복카드를 가지고 있어? 40분 남았는데? 그 카드 마지막까지 쥐고 있으면 그냥 폭탄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 폭탄 내가 2,000만 원 받고 인수 받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키타미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아예 없진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 10장 가지고 게임장 나가서 가위바위보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없앨 수 있죠. 근데 너무 위험하지. 지금 와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게임하기엔 너무 위험하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2,000만 원을 카이지한테 주면서 자기가 모았던 복카드 10장도 전부 카이지한테 줍니다. 이러면서 카이지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건데 아직 속단하긴 이르죠. 물론 아까보단 상황이 훨씬 좋아졌지만 지금 갖고 있는 별의 개수는 3명이 합쳐서 총 6개. 주먹 카드, 바위 카드가 30장 갖고 있었고 가위 카드가 5장, 보호 카드가 34장 이렇게 갖게 됐어요. 압도적으로 많은 카드를 갖게 됐어요. 전광판에 있는 카드의 내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미 카이지가 절반 조금 넘어가는 카드를 다 손에 쥐고 있는 상태였어. 근데 지금 시간이 한 40분, 30분 남았거든요. 조금만 시간이 더 흘러가면 스테이지에 돌고 있는 카드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 거고, 그럼 카이지가 들고 있는 이 카드의 파이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럼 정말 이 시장의 흐름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위험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기다리는 것뿐이야. 타이밍이 오기를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전부예요. 그냥 초조해하면서 카이지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야 안도, 후라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뭉쳐있으면 너무 의심받지 않겠냐?
너네 딴 데 좀 가 있어. 나도 여기 혼자 앉아 있을게. 하면서 불안하게 이제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혼자 남아 있는 카이지한테 어떤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깨를 또 툭툭 치는 거예요. 어이 카이지, 제법인데 그래. 이러는 거야. 누군가 해서 봤더니 후나이. 처음에 카이지 뒤통수를 세게 치고 도망갔던 그 배신자 후나이. 그 사람이 카이지한테 다시 온 거야. 그 후나이를 보니까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카이지가?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왜? 나한테 왜 왔지? 이렇게 하는 거야. 후나이가 그걸 보고 진정하라고 카이지. 난 너한테 정보를 주러 왔을 뿐이야. 이러는 거야. 후나이가 주는 정보가 뭐냐면요. 카이지한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카이지, 주변을 한번 둘러봐. 뭔가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카이지가 이제 후나이의 말을 듣고 게임장을 싹 둘러보는데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사람들이 처음만큼 게임을 안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올수록 사람들은 더 집중하고 계획을 세우고 처음처럼 게임을 막 하지 않아.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점점 게임을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이지는 게임을 하느라 못 들었지만 1시간이 딱 남았을 때 주최 측의 사람들이 나와서 플레이어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 게임이 다 끝난 다음에 별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4시간짜리 게임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별이 2개밖에 없어. 당장 지금 게임을 해서 별을 하나 따야 돼. 아주 급한 사람이라면 돈 주고라도 카드를 사서 게임을 할 텐데 게임 끝나고 별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럼 내가 카드 게임 할 이유가 없지. 그냥 게임 끝난 다음에 경매 타임 이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꽤 많았어요. 회장 안에 한 20명 정도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게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하는 사람이 적었던 거지. 예전보다. 그래서 이제 후나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카드 독점 전략 말이야. 결국은 시간이 다다라서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게임을 해야만 네가 완승을 가져가는 전략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게임을 안 할 수가 있다 이거야. 네가 하는 그 전략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이거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후나이가 카이지한테 제안을 하는데 무슨 제안을 하냐? 네가 갖고 있는 카드 5장만 나한테 줘라. 내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대상이 한 몇몇 있거든? 내가 쟤네 다 이길 수 있어. 별 5개 따서 그 중에 몇 개 너 챙겨줄게. 어때? 나한테 카드 줄래? 이러고 있는 거야. 굉장히 솔깃하죠. 굉장히. 왜냐면 이 카이지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타이밍이 지금 안 올 수도 있다는 말을 후나이한테 들은 거야. 그러면 정말 그냥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카이지가. 그러니까 잠깐 흔들려. 근데 이 후나이의 제안은 적당히 그냥 좋은 제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안 그 자체에 뼈가 있어요. 뭐냐? 후나이한테 카드를 줘서 후나이가 만약에 이겨서 돌아와. 나한테 별을 준다? 그러면 얼핏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껌 먹고 알 먹고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게 아니야. 후나이는 카이지가 나중에 팀원들과 함께 사냥할 수 있는 사냥감들을 미리 자기가 따가겠다는 거예요.
후나이한테 카드를 안 주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팀원들이랑 같이 승부를 봐서 별을 따면은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잖아. 근데 후나이한테 지금 내 카드를 준다? 그러면은 내 미래의 먹거리를 얘한테 그냥 주는 거야. 물론 리스크는 얘네가 가져가죠, 후나이가. 하지만 결국은 팀원을 버리란 뜻인 거예요, 그 제안 자체가. 카이지가 근데 사람인지라 고민을 합니다. 어떡하지? 저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 이 타이밍이라는 게 안 올 수도 있고.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난 지금 폭탄을 2개를 들고 있는 상태 아닌가? 어쩌지? 막 고민하다가 결국 후나이를 밀치면서 후나이 잘 들어. 난 팀원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 난 받아들이지 않아. 이러면서 탁 밀치는 거야. 후나이가 이제 밀쳐지면서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이제 복수의 칼날을 뭔가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카이지한테 뭔가 저주 섞인 말을 해요. 구제불능의 위선자. 넌 지금 구원의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낸 거야. 알아? 하면서 후나이가 씩씩거리면서 다시 회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제 안도랑 후루아타. 뭔가 좀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와서 이제 괜찮냐고 물어봐요. 네, 카이지 형 괜찮은 거예요? 혹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길래 하면서 이제 오는데 카이지가 이제 아니야. 별거 아니었어. 안도, 후라타, 너네 나 절대 배신하지 마라. 지금 우리 배신하고 있을 시간 없다. 어? 알겠어? 하면서 한 번 더 단도리를 딱 하는 거죠. 그저 이제 3명은 차분하게 때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제 게임장에 남은 사람은 한 40명 정도. 그 중에 22명 정도는 정말 후나이의 말대로 전혀 승부를 보지 않고 게임이 끝난 다음에 다가올 경매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판에 있는 카드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카이지에게 결투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그리고 대망의 27분이 남은 순간 전광판에 보카드가 37장이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이지 일행이 이미 34장의 보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보카드는 단 3장뿐이야. 지금 나가면 매우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승부를 봐야 된다 하면서 카이지가 안도, 후라타 갔다 올게 하면서 비장한 표정으로 게임장을 향해 저벅저벅 나아갑니다. 그래서 게임할 사람을 찾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승부를 응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싸워야 비기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할 텐데 아무도 대결 자체를 받아주질 않아. 왜냐? 아까 후나이가 한 말 그대로예요. 이제 별을 양도할 수 있고 카드를 양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 플레이어들이 다 알게 됐어요. 주최 측이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카드도 주고 받고 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야? 그거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별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를 따야 돼요. 별을 사기엔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카드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한테. 어떤 사람한테 카드를 주먹을 샀어요. 그럼 이걸로 승부를 봐서 별을 따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야? 이 카드가 주먹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2명이나 있잖아. 나 그리고 그 주먹을 판 사람.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자고. 내가 주먹을 샀어요. 근데 그 판매자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500만 원만 받으면은 제가 무슨 카드 들고 있는지 알려줄게. 이러면 내 카드의 정보가 같이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회장에 남아있는 플레이어들은 아무도 섣불리 게임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랑도. 그냥 들고만 있어.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게임은 하고 싶지. 근데 내 카드의 정보를 누가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게임을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카이지 일행은 예상했던 최악의 사태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게임장의 동결. 카이지는 게임장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이 필승법의 허점, 요거의 상태에 당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절망에 빠져있던 카이지를 뒤로 하고 저기서 어떤 남자가 게임장의 중앙으로 오더니 고래고래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은 후나이였어요. 후나이. 잘 들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견제하느라 게임을 못하고 있는 건 바보짓이야. 이대로 시간은 흘러가고 누구든 카드를 손에 쥔 상태라면 몰수패를 당하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지만 겉으로 꺼내지 않던 이야기를 후나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가는 겁니다. 나한테 묘안이 있어. 전부 원점으로 돌리는 거야. 모두가 갖고 있던 카드를 다 모아서 섞은 다음에 각자가 갖고 있던 카드의 수만큼 돌려받는 거지. 그러면 내 카드를 누가 알고 있을까봐 게임을 못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겠어? 이렇게 후나이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확실히 맞는 말이거든요. 처음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후나이의 말에 의심을 해요. 저것도 뭔가 개 헛수작이 들어있는 건가 보다 하면서 안 믿었어.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이 맞거든요. 지금 게임을 그냥 못하고 있는 게 내 정보가 팔렸을까 봐인데 후나이 말대로 카드 재분배를 한번 하면 이거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씩 플레이어들이 후나이의 곁에 가서 카드를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카이지도 그걸 봤어.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카드 69장을 들고 후나이한테 가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69장의 카드를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이 까발려지는 거야. 이놈 봐라? 69장? 얘 이거 매입해가지고 카드 수를 통제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섣불리 참여를 못해, 카이지는. 근데 후나이가 그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 게임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만 합시다. 회원제로. 하면서 회원끼리만 게임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절대 다수거든요. 사실상 카이지 일행을 제외한, 그리고 별 구매를 위해서 게임을 아예 안 하기로 기다리고 있는 20명, 그들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가 지금 후나이한테 붙어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지들끼리만 게임을 해? 이러면은 카이지는 게임을 아예 참여도 못해.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어.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후나이한테 갑니다. 그리고 카이지 69장 하면서 카드를 다 줘. 다 놀라죠. 69장이라고? 이러면서 다 카이지를 보면서 놀라는 거야. 후나이가 이제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카드 받은 거를 다 바닥에 깔아요. 깔아서 가위가 몇 장, 보가 몇 장, 주먹이 몇 장, 이걸 다 헤아리는 거야. 근데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전광판에 있는 숫자랑 지금 모인 카드의 숫자가 안 맞아. 가위가 3장이 없어. 가위가. 이거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 있어. 다 냈다고 하고 사실은 가위 3장을 갖고 있었을 수 있겠죠. 그죠? 혹은 두 번째 가능성. 지금 별을 사겠다고 모여있는 한 20명 남짓한 사람들 중에서 가위를 3장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후나이가 일어나가지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거예요. 야, 아직까지도 배짱이 두둑하게 안 나온 놈이 있는데 그 카드 한 장이라도 들고 있으면 바로 탈락이야. 지금 빨리 나와. 하는데 아무도 카드를 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걸리지만 마음에 어쨌든 우리 회원들끼리만 게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 중에서 누가 우리한테 승부를 보자라고 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카드 재분배를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재분배를 하게 돼요.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섞어서 나눠줘. 너 2장, 너 3장, 너 1장, 너 2장 이렇게 나눠줘요. 카이지가 이제 69장이나 갖고 있었으니까 카이지는 제일 마지막에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카드를 섞어서 나눠주는데 이제 카이지한테 남은 카드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라 카이지 하면서 69장을 하늘에다가 팍 던지는 거야. 그래서 하면서 이제 막 카드를 막 줍기 시작하는 거죠. 카이지랑 카이지 일행들이. 너무 분하지만 시간이 없어. 이걸 가지고 후나 이 개자식아 이러면서 막 따지기엔 시간이 없어 지금. 왜냐면은 진짜 시간이 한 20분도 안 남았거든요. 빨리 가서 주워가지고 게임을 해야 돼. 안 그래도 지금 먼저 카드 받은 애들은 뛰어가서 게임하고 있단 말이야. 확률이 이제 리셋이 됐으니까 거리 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게임을 막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얼른 주워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막 주워서 카드 자 몇 개인지 확인해보고 다 맞나? 카드 수 다 확인했어? 맞아? 가위 몇 장이야? 보 몇 장이야? 주모 몇 장이야? 이러면서 종류별로 분류를 하고 있었어. 왜냐? 아무리 급해도 69장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중에 풀려있는 카드에 비해선 압도적으로 우리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독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대략 뭐가 적은지 뭐가 많은지 이거는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승률을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카드가 몇 장인지 종류별로 파악을 하는 시간을 꼭 가졌어야만 했던 거야 카이지가. 그랬더니 바위가 23장, 가위가 3장, 보가 34장이었어요. 근데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는 보의 카드가 34장인 거야. 이 말인즉 뭐냐? 보를 독점을 한 거야 카이지가. 카드를 섞었는데도 독점을 한 거죠. 옳다구나. 지금 가면 된다. 지금 가서 주먹만 내면 절대 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카이지가 불이 나게 달려가서 아무나 붙잡는 거야. 아무나. 야, 그 안경 쓴 놈 나랑 게임 한 판 안 할래? 하면서 붙잡았어. 그랬더니 그 안경 쓴 사람이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어디선가 후나이가 후다다닥 달려와서 게임을 회방을 놓는 거야. 야이씨, 농담하는 거 아니지? 카이지 이놈은 69장이나 갖고 있던 놈이라고. 얘는 지금도 카드를 카운팅할 수 있는 놈이란 말이야. 설마 얘랑 게임할 생각 아니지? 이러면서 계속 회방을 놓는 거야. 이러면 게임할 수 있겠냐? 상대방이? 그러니까 카이지랑 안 하겠대. 그러니까 후나이의 계획은요, 카이지를 그냥 완전 묻어버리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얘가 재분배하는 거에 들어오든 말든 카이지는 그냥 완전히 그냥 고립되는 플랜을 세워버린 거야. 어떤 선택지를 골라도 그냥 고립될 수밖에 없는 플랜을 짠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게 먹혔고, 카이지는 아무리 뛰려고 노력해도 후나이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생각 이상으로 더 표독한 사람이었던 거죠. 남은 시간도 굉장히 절망적이고
아무도 카이지와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는 최악의 상태. 이때쯤 되니까 카이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리더로서의 자신감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런 카이지를 보면서 옆에서 후나이가 키닥키닥거리는 거예요. 울고 자빠지기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카드 매입은 발각되는 순간 구멍난 배랑 똑같아.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야. 남은 너네 일행 3명끼리서 서로 별을 뺏고 빼앗는 추한 싸움을 하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별을 6개 갖고 있으니까 둘은 살고 1명은 죽는 거 아니야? 응? 하면서 웃으니까 카이지가 정신 나가는 거야. 이성을 잃는 거야. 이제 나를 욕보이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나를 믿고 따라온 일행들을 다 같이 욕보이는 건 내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후나이한테 이제 주먹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개자식 가만한 너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서 막 주먹질을 막 하는데 이 진행 요원들이 말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때리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후나이가 진행 요원들이 말리고 있는 틈을 타서 주먹을 슉슉 피하더니 카이지한테 죽방을 한 대 꽂아. 빡! 꽂아. 그래서 원래는 서로 폭력을 가하면 무조건 퇴실이에요. 근데 후나이가 저놈이 먼저 나 치려고 했으니까 이거 정당방위다 이러면서 이제 어물쩍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카이지한테 말하는 거지. 야, 이 새끼. 그러니까 누가 일확천금의 기회 노리다가 실패하래? 어? 괜히 남의 사냥감 아니 남의 게임판을 회방 놓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이 뭔가 이상하잖아. 카이지가 뭔가 이제 이상한 거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남의 사냥감? 이런 말을 했다가 고쳤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카이지가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이거를 되돌아보는데 카이지가 뭘 하려고 했어요? 방금? 배틀. 그냥 아무나 잡고 싸우는 거. 근데 남의 사냥감이라? 누구랑 싸우려고 했냐면은 안경 쓴 플레이어랑 싸움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사냥감이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뭐야? 후나이는 안경 쓴 그 플레이어가 어떤 카드를 낼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싸우면 이길 거였는데 네가 왜 내 싸움에 회방을 놓느냐. 이런 말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카이지가 후나이는 어떤 수를 썼다. 이 생각을 퍼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 앞만 봐도 방금 한 카드 섞기 아니었을까요? 카드 재분배? 그때 말고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 카드 재분배라는 게요. 모든 경우의 수를 제로로 되돌리고 다시 카드를 재분배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는 되게 공정해 보이고 좋은 방식인데 카이지가 재분배 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장 사람들한테 크게 말하는 거야. 후나이 이 자식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다 당한 거예요. 이러면서 막 크게 말하는 거야. 자, 후나이가 했던 그 카드 재분배 무슨 이상한 점이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카드를 다 모아요. 그러면요. 재분배를 하겠다. 그러면 카드를 그냥 다 받은 다음에 섞어서 낸 만큼 그 자리에서 바로 주면 돼요. 그치? 그게 재분배잖아. 근데 후나이가 어떻게 했어?
카드를 다 뒤집어 본 거야. 주먹이랑 가위랑 바위랑 이거 수가 맞나 어쩌나 하면서 카드를 다 뒤집어 봤네? 물론 그 과정에서 가위 3장이 빈다는 것도 알았지만 사실상 불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야. 그걸 왜 했을까? 후나이가. 카드에 마킹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지. 그때가. 손톱으로 긁는다든지 특정적인 카드를, 혹은 약간 끄트머리를 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이었던 거지. 그 과정이.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마지막에 섞을 때 아까 제가 묘사를 좀 했는데 화면을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카드를 다 바닥에 엎어놓고 섞는 이 셔플 방식 있잖아요. 이걸 해서 마지막에 줬단 말이에요. 이 방식은 다른 셔플 방식이랑 다르게 손으로 카드를 매만질 수 있는 셔플 방식입니다. 카드에 뭔가 표시를 했다면 이걸로 충분히 어떤 패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후나이의 계략이 숨어 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카드를 결국 섞고 분배하는 모든 과정에서 후나이만 그걸 했어. 후나이가 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점을 미뤄봤을 때 후나이가 뭔가 수를 썼다. 재분배의 과정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지, 카이지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랬더니 후나이가 굉장히 당황하죠. 야, 이씨,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씨, 소설도 정도껏 써야지. 에? 그건 다 주장에 불과하잖아. 물증이 없잖아.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랬더니 카이지가 안경 쓴 사람 딱 집어요. 거기 안경, 네가 갖고 있는 패가 만약에 주먹이면 내가 인정한다. 이래. 근데 가위면 내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보니까 실제로 가위야. 자, 왜 가위일까? 후나이는 의도적으로 복카드를 다 카이지한테 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시장에 풀리는 패는 주먹이랑 가위 2개밖에 없어. 후나이는 카이지 일행이랑 게임만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비기거나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어. 후나이가 주먹만 갖고 후나이가 원하는 상대방한테 가위를 줬다면 언제든지 내가 상대방을 골라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후나이한테 마련되는 거죠. 보니까 진짜 가위니까 후나이 이 자식이 진짜 사기를 쳤다는 걸 다들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심지어 그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 카드를 다 보니까 진짜 뭔가 표식이 있어.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표식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후나이를 집단으로 쥐어 팰 순 없고 때리면 이제 퇴실이니까. 대신 사람들이 이제 후나이랑 아무도 게임을 해주지 않습니다. 후나이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끼리만 게임을 해요. 후나이한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 후나이는 지금 카드를 쥐고 있거든요. 버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랑 게임을 해야만 털고 나갈 수 있는데 아무랑도 상대를 안 해준다면 후나이도 진짜 조금 있으면 게임 오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카이지도 69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하려고 해. 맞잖아. 얘랑 게임하면은 뭐 내가 질 확률밖에 없지 뭐 하면서 이제 안 한단 말이야. 카이지한테도 그건 위기였어요. 그래서 카이지가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친구들, 나랑도 게임 좀 해줘. 내가 카드를 다 섞어서 하나 뒤집어 놓을게. 나 이거 손도 안 댄다. 이거 그냥 손도 안 댈게. 너네가 내고 싶은 카드 뒤집어 놓고 내가 낸 것 중에 3개 중에 하나 뒤집어서 그걸로 승패를 가리자.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운에 맡기겠다 이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나름 합리적이거든요, 그 말이.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그렇게 카이지랑 승부를 보게 돼요. 누군가는 탈락자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우승자가 돼서 게임장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후나이가 있죠. 후나이. 아무랑도 게임 안 해주는 후나이. 카이지가 후나이를 딱 부르는 거예요. 후나이, 이리 와. 나랑 게임 한 판 하자. 후나이가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카이지랑 게임을 안 하면 그냥 자기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처음에는 후나이가 내가 너랑 게임을 왜 하냐? 절대 안 해! 막 이러면서 거절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냥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카이지가 나랑 게임 한번 해. 대신에 별 5개 걸고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후나이는 이미 별이 굉장히 많았어요. 5개가 없어도 그냥 나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후나이가 갖고 있는 카드는 뭐예요? 주먹이죠. 카이지는 보가 30장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후나이가 주먹을 냈습니다. 카이지는 보를 냈죠. 그러면서 별 5개를 얻어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 뭐냐? 지금 카드가 69장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시간이 없어. 열심히 처리를 하면은 어떻게든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시간이었거든요. 한 2, 3분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카이지 형 뭐예요? 빨리 비겨야죠. 빨리 카드 주세요. 하면서 비비기를 빨리 하자 하는데 카이지가 됐어. 어차피 이 게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안도랑 후라타가 납득을 못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해서 없애야죠. 했는데 카이지가 지금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없거든요. 후나이도 보냈지. 플레이어들도 어떻게든 다 승부를 봤지. 할 사람이 없어. 지금 일행 3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카드가 홀수야. 홀수. 그러니까 승부를 못 보는 카드가 생겨버린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사실 홀수가 아니거든요. 홀수일 수가 없거든요. 이 게임은. 근데 왜 홀수가 됐냐?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남자가 끌려갔던 적이 있어요. 진행 요원에 의해서. 그 사람은 별이 3개였고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별실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왜 끌려갔어요? 카드를 파기했거든, 그 사람이. 아까 안 나왔던 가위 3장이 누가 들고 있던 게 아니야. 게임장에 있는 그 20명 중에 누가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몰래 갖고 있던 것도 아니야. 그냥 그때 변기에 찢어져서 버렸던 카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가 홀수밖에 안 남아. 어차피 누구 하나가 죽어야 돼. 그걸 카이지가 이 마지막 게임을 할 때쯤 됐을 때 슬슬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비기를 해서 패를 없애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야. 다행히도 후나이와의 마지막 결투를 통해서 별 개수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지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카드 다 쥐고 탈락할게. 별실 갈게 내가.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별 너네한테 다 주겠다. 나중에 경매한다고 했잖아. 별 경매. 그치? 그때 내가 보기엔 별실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별을 주는 것도 가능한 것 같다.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해 보인다. 왜냐면 애당초에 이 주최 측들은 카드 양도가 가능하다, 별 양도가 가능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웬만하면 다 돼. 안 된다고 하는 것 빼곤 거의 다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 별실에 간 사람을 못 구한다는 말은 안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확률이지만 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내 별 다 맡길 테니까 이따가 별실에 있는 사람을 꺼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나를 구해줘라. 라고 하면서 장렬하게 카이지의 패배로 한정 가위바위보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지가 별실로 끌려가요. 가지고 있는 여권도 반납하고 입고 있던 옷도 다 벗고 그러면서 별실에 가게 되는데 그 별실은 카이지처럼 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글우글하게 있었죠. 그쪽은 사실 그 게임이 있는 게임장 쪽에 있는 그게 다 보여요. 매직 미러라서 게임장 안에서는 유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매직 미러여서 그 별실에서는 다 보였던 거야. 밖에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다 보였던 거죠. 그치만 사람들이 유리창 쪽에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질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긴 다 벗고 있고 어쩐지 내 벗고 있는 모습이 보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재기불능이니까. 내가 너무 싫잖아, 내 스스로가. 그래서 다들 유리창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가부좌를 딱 두고 유리창 앞에 있는 거야. 네가 이토 카이지냐? 하면서 이리 와서 옆에 앉아. 내가 지금 안에서 보니까 너는 살 수 있는 것 같더라. 여기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상석이야. 그냥 네 팀원들이 너 구해주는 거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딱 어떤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의기양양한 사람의 이름은 오카바야시였습니다. 그 오카바야시는 왜 그렇게 의기양양하냐? 자기도 구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플랜이 있었어. 플랜이 뭐냐? 그곳이 매직미러로 돼 있다고 했잖아. 그 매직미러 바로 앞에 한 그 딜러가 있는 게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 그래서 팀을 짠 거야. 밖에 있는 사람이랑.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그 오카바야시 씨랑 팀을 맺은 사람은 이 건너편 매직미러의 그 건너편에 서 있고 그 사람의 상대 팀은 매직미러의 바로 앞에 서게끔 시켜놓은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패가 다 보이잖아. 그러면 주먹을 낼 거면은 하나, 가위를 낼 거면은 2번, 볼을 낼 거면은 3번 이런 식으로 매직미러를 두들기는 패턴을 이용해서 어떤 카드를 낼 것인지를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안에 있는 사람이랑 약속을 해서 상대방을 몰래 지켜봐왔던 거야. 그래서 오카바야시 씨의 일행은 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승률이.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이 파해법을 밖에 있는 사람은 알고 있었어. 그 방식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서로가 알고 오카바야시 씨가 미리 그냥 별실에 들어가 있던 거였던 거지. 그리고 그런 작전을 짜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별실에 이시다 씨였습니다. 이시다 씨도 마찬가지로 오카바야시 씨랑 동일하게 매직미러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상대방의 패의 정보를 같은 팀한테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별실 안에는 카이지를 포함해서 3명이 구원을 받을 약속을 하고 별실에 들어온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잖아. 다행이죠. 3명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오카바야시 씨가 약간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시다. 당신은 못 나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시다 씨가 이제 의아하잖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못 나가요? 나간다고 약속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니래. 그랬는데 이제 그 오카바야시 씨가 이제 킬킬킬 웃는 거죠. 채 그래 그렇겠지.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어디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게임장에 없어. 이시다 씨랑 약속했던 그 사람이 게임장에 없어. 지금 경매가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해줄 사람을 픽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어디 갔지? 어디 가긴 어디가. 이시다 버리고 간 거지. 완전 이용만 당하고 그냥 버린 거예요. 이미 게임장 밖을 나갔어. 별 다 지불하고. 그래서 이시다 씨는 완전 뒤통수를 맞고 이제 옆에서 이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야. 카이지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잔혹한 곳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 오카바야시 씨가 카이지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카이지, 너도 못 나갈걸? 그러는 거야. 카이지가 이제 코웃음을 치는 거야. 참나 진짜.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해요? 나랑 안도랑 후루와타랑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요? 이러면서 막 자기를 모욕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왜냐? 오카바야시 씨의 의견은 이거였어요. 지금은 당연히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 나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카이지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경매가 시작되니까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그 안에 있던 22명의 별을 사기만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별의 호가를 엄청 높게 부르는 거야. 처음에 원래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이러고 앉아있네? 이러니까 안도랑 후라타가 이 별 안 팔 거예요. 이거 카이지 형 살리는 그 별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완강하게 있는데 이 22명이 눈 까디집고 돌아와가지고 별 내놔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래도 안 팔면 그만이거든요. 안 팔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제 안 팔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한테 몰리니까 어쩔 수 없다 싶어가지고 하나를 팔아. 하나 팔게요 해가지고 팔았어.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까지는 팔아도 괜찮았어요. 하나가 여유분이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3개는 꼭 카이지를 살릴 때 써야 됐어. 카이지가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라이브로. 매직미러 안에서. 근데 후루하타가 강력하게 사람들을 뿌리치는 거야. 저리 가요. 이 별은 카이지 형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별이라고요. 이러면서 막 결연하게 하니까 카이지가 이제 말하는 거지. 저 봐요. 안 판다고 저러잖아요. 에? 세상은 다 당신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굳건한 결의로 여기까지 버텨온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막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막 타박하는데 안도가 눈빛이 이상해. 약간. 왜냐? 이 별의 호가가 너무 높아 지금. 8천, 9천 이러고 있어. 단순히 근데 돈만 벌자가 아니야. 돈만 벌자가 아니야. 왜냐? 왜 흔들리냐? 이 게임 오면서 빚졌잖아. 그리고 4시간 동안 게임했잖아. 10분 복리로 빚이 늘어났다고. 이 상태에서 아무 소득 없이 카이지를 살린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빚을 더 지고 내려가는 거야, 이 배에서. 그러니까 안도가 후루하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야, 어차피 들어간 사람 한 번 들어가면 페인이 돼가지고 1년 되면은 우리 누군지도 못 알아볼걸? 그냥
팔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후라타가 개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뭔 소리냐 지금. 카이지 형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안도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데 안도가 이제 계산기를 막 두들기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봐봐라. 카이지 형을 우리가 안 살리면은 우리가 한 2천, 3천 정도를 들고 사회에 나갈 수 있어. 근데 카이지 형 살린다? 그럼 빚이 4천, 5천 이래. 이래도 카이지 형 살릴 거야? 이러니까 후루하타가 눈이 약간 풀리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카이지 형 미안해요. 이러는 거야. 물론 카이지가 안에서 들리는지 아닌지 그런 건 몰라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마음을 말해버린 거지. 카이지가 그걸 매직미러 안에서 라이브로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미치는 거야 이제. 유리를 막 쾅쾅 두들기면서 막 야이씨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개소리 하지마 이 자식아 살려줘 꺼내줘 막 이러면서 막 쾅쾅쾅 치는데 몰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도랑 후라타는 몰라. 카이지는 막 절규를 하는 거야. 막 개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우는 거지. 근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이제 킬킬거리면서 웃는 거야. 치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기에 들어올 거면 말이야. 분명한 약속을 하고 들어왔어야 돼. 아니면 나처럼 현금 다발을 들고 오던지. 아니면 이 게임 밖에 나가서 뭘 줄 수 있다. 땅을 주겠다. 이런 식의 약속을 아예 하고 들어왔던지. 그 장소를 너만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서야만 너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였으면 쟤네가 널 살렸겠지. 근데 너는 지금 솔직히 쟤네랑 아무리 결연한 의지가 있다가 해도 만난 지 몇 시간 안 됐어. 그러니까 이런 버려지는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카이지. 이러면서 이제 그 아저씨는 지명을 당해요. 호명을 당해서 별실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잘 있어라 패배자들아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야. 카이지가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한 가지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이성을 잃고 그 아저씨를 때려 눕혀. 그래서 접해 이제. 막 이성을 잃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막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주최 측이 이제 말려요. 이제 아이씨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려. 그래서 이 미칠 거면 정도껏 미쳐야지. 이거 사람을 왜 때려? 이러면서 막 분리시켜. 그래서 진행 요원이 오카바야시 나와라. 너는 나와도 돼. 이러면서 이제 오카바야시 씨를 데리고 나갑니다. 카이지만 이제 후들겨 맞아가지고 또 이제 막 상처 투성이에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버려졌으니까. 옆에 이제 이시다 씨가 있잖아요. 먼저 버려졌던 사람. 그 사람이 카이지 아이 안타깝게 됐네. 자네도 나랑 똑같은 신세가 돼버렸구만.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카이지가 씩 웃는 거죠. 이렇게 웃는 거야.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운데 카이지가 웃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시다 씨가 아이 카이지 자네 괜찮나? 아이, 아무리 그래도 충격이 너무 커도 그렇지 정신을 잃으면 안 되네 카이지 막 이러면서 카이지를 막 걱정해 주거든요. 근데 카이지가 이시다 씨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럼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단 말인가? 막 이런단 말이야. 카이지가 있다는 거야. 아니 희망이라는 게 아예 없는 상태인데 나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카이지가. 그래서 이시다 씨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아하지만 일단 카이지를 지켜봐요. 근데 카이지가 뭘 했냐면 오카바야시 씨를 갑자기 공격했잖아요. 때려 눕혔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었어.
괜히 미쳐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오카바야시 씨가 뭐라 그랬어? 이 별실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나처럼 현금이 될 수 있는 걸 들고 있던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확실하게 뭘 줄 수 있는 걸 약속하고 들어왔던지 둘 중 하나를 했어야 됐다라고 카이지한테 말했잖아. 그 말인즉 오카바야시 씨는 지금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를 들고 특실에 들어왔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근데 오카바야시 씨가 약간 좀 불량한 일을 하시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몸에 상처가 워낙 많았어요. 반창고도 붙어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카이지도 그렇지만 이 특실에 들어올 때 옷을 다 벗긴 상태로 들어왔단 말이야. 뭘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없었어. 유일하게 숨길 수 있는 곳이 있었죠. 어디? 반창고 속. 반창고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확인 안 하잖아. 카이지가 직감적으로 눈치를 챈 거야. 저 오카바야시 씨가 반창고 안에다 뭘 넣어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걔 때려 눕히는 척하면서 반창고를 뗀 거지. 그랬더니 그 안에 다이아 반지가 2개 들어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다이아 반지가 2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카이지를 꺼내주지 않으면 그 2억이 그냥 완전 없어지는 돈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별을 주고 카이지를 사요. 어쩔 수 없이. 생판 모르는 남인 오카바야시 씨 일행이 카이지를 별 3개를 주고 삽니다. 어차피 자기가 별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별 3개를 줘도 괜찮아. 그래서 카이지가 별실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라이브로 직관한 이시다 씨. 엄청난 절망감에 울부짖습니다 이제. 카이지는 이 별실에 떨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별실에 왔다는 이유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이 멍청한 놈 이러면서 막 울부짖는 거야. 왜냐면 이시다 씨가 먼저 왔으니까 이 별실에 이 기회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먼저 더 늦게 온 카이지가 이제 오카바야시 씨의 비밀을 알고 빠져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카이지는 이시다 씨를 뒤로 하고 별실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옷을 다 챙겨 입고 이제 안도랑 후라타 있잖아. 걔네를 만나는 거야. 안도랑 후라타가 죽은 사람 돌아온 것처럼 보는 거야. 카이지를. 아니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카이지가 이제 둘한테 가가지고 별을 다 뺐죠. 여분의 별. 나를 원래 살리기 위해 썼어야 되는 그 별. 그 별을 다 빼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현찰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갖다 박아서 별을 하나 사요. 그 별 3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별 3개를 가지고 이시다 씨, 별실에 있던 이시다 씨를 삽니다. 이시다가 그걸 보고 나를 왜? 그래서 막 울거든요. 그냥 카이지는 돈이고 별이고 나발이고 뭐고 그냥 질력이 난 거야. 질려버린 거야. 그냥 이 상황에. 이 밑바닥 패배자들이 서로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싸우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별 하나 팔아라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를 어딘가에서 VIP들이 보면서 히히낙낙거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 구역질이 나는 거야. 별이고 돈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다 갖다 버리겠다. 쓸데없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그냥 버리는 셈치고 이시다 씨를 그냥 구해준 거예요. 되게 불쌍한 사람이었고 그냥 눈에 밟히고 그러니까 이시다 씨를 구하게 된 거죠. 그 순간까지도 안도랑 후라타는 정신을 못 차려. 저 사람을 왜 꺼내? 일면식도 없는데.
혹시 저 사람 부모님이 엄청난 갑부여가지고 살리면은 뭘 약속받았나? 이러면서 카이지 형 역시 별실에 가서도 다 계획을 세웠군요. 이러면서 막 카이지한테 말을 하는데 이제 카이지가 이제 대꾸할 힘도 없어 이제. 개소리 하지 마 지금. 돈이 있겠냐? 돈이 있으면 저 사람 저기 가 있겠냐? 어? 정신 좀 차려 지금 제발 하면서 화를 엄청 내는 거야. 지금 우린 다 패배자야. 여기서 살았다 어쩌다 하면서 좋아하는 거 다 의미 없어. 저 위에 있는 VIP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밑바닥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싸우는 걸 보면 볼수록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실력이 났어. 다 꺼져 그냥. 다 꺼져 너네 다. 이러면서 아주 씁쓸하게 생환하게 되는 거죠. 날이 이제 해가 뜨고요. 배가 항구에 다시 정박을 하게 됐습니다. 배에서 내리게 된 카이지 1억을 빌렸기 때문에 10분 복리로 그 이자는 6천만 원. 배에 탈 때보다 더 많은 빚을 갖고 내리게 됩니다. 카이지가 이제 도끼에 차가지고 진행 요원들한테 말을 해요. 내가 이 돈 갚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 근데 진행 요원이 카이지 넌 갚게 될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카이지를 돌려보내줍니다. 그렇게 카이지가 항구를 벗어나면서 도박목시로 카이지 1부 한정 가위바위보 희망의 배 에스포아르 편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권 중반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정말 더 파격적이고 더 정말 인간사의 그 처절한 단면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카이지를 인생 만화라고 꼽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물론 다 모르실 수 있어요. 아직은 그냥 아주 흥미있는 단계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인간에 대한 고찰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제가 아주 부족하게 구현을 해서 살렸지만 애니메이션 더빙판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일본보다 훨씬 나아요. 일본은 연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한국 더빙판, 특히 현경수 성우님이 더빙한 이토카이지의 연기는 정말 전 진짜 감히 말하건대 한국 애니메이션사의 길이 남을 장면 중에 하나다.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실 분이 있으시면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기회가 혹시 되게 된다면 다음 에피소드도 뭐 다뤄볼게요. 진짜 많은 걸 좀 깨닫게 하는 만화였어요. 특히나 지금 내 인생을 온전하게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말 통렬한 비판과 잠언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볼 때마다 도박 만화지만 내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거든요, 만화가. 사실 웬만한 만화들은요, 보고 난 다음에 주인공이 되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러거든요. 근데 카이지는요, 보면은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카이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반면 교사가 되고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리는 만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도박목시로 카이지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만화가 있으면 설명회로 돌아올게요.